치과 상담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고객이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돌아설 때 뭔가 아쉽고 답답했던 적이 많으시죠? 사실 성공적인 상담은 기술과 연습이 필요한 세일즈와 같습니다. 환자가 우리 치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결정적 순간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 파트너 강사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환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상담자의 태도와 구체적인 상담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과 위생사로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와 만족을 안겨드리는 비결,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환자와의 상담이 어렵기만 한 세일즈가 아니라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상담의 본질은 세일즈입니다. 우리 치과를 찾아온 고객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 하겠죠. 이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비용을 당당히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일즈 마인드는 고객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치과와 고객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상담을 해야 하겠죠. 상담자와 환자와의 관계는 상담 성공의 핵심입니다. 좋은 관계는 환자의 신뢰를 얻고 동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이는데요. 고객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첫째,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세일즈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환자의 치료 동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 매니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둘째, 잘 되는 치과들의 공통점은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한다는 건데요. 환자는 의료진의 실력만큼이나 진료 환경과 사람들의 친절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셋째, 환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공통의 관심사나 화제를 통해 고객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 고객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고객이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칭찬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치과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칭찬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자는 매출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이죠. 책임감과 프로의식을 가지고 고객을 대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프로의식이 없다면 고객에게 안일한 태도가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치과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환자의 만족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상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상담의 결과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가짐으로 프로답게 상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환자의 선입견을 억지로 바꾸려는 초보 상담자의 실수는 피해야겠죠. 치과는 고객의 치료를 돕는 곳이지 선입견을 바로잡는 곳이 아닙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담사가 잘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의 학력을 물어보는 환자가 있다면 단순히 학력을 설명하기보다 고객이 치과의 전문성을 느끼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장님이 구강암관명외과 전문의로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에서 많은 판단을 내리죠. 고객이 상담자에게 호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정하고 격식 있는 의복은 상담자의 권위를 높여줍니다. 둘째, 온화한 표정은 고객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셋째, 지나치게 높은 톤이나 빠른 말투는 고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차분한 톤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상담자는 직급이 높아 일정 재량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고객은 상담자에게 신뢰를 느끼고 치료 결정을 더 편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시선을 끄는 것은 길을 사로잡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치과에서 상담할 때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고객의 증상이나 치료 계획에 맞춰 준비한 상담 자료는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 치료 전과 후의 치아 사진을 보여주거나 발치 후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치아 상태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처럼 고객이 현재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의 성공은 주로 기본적인 패턴을 꾸준히 연습하고 적용하는 데서
단계에서 옵니다. 특히 이 7단계는 상담자들이 효과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상담 패턴에 적용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내원 경로 파악과 친해지기. 고객이 어떤 경로로 치과를 방문했는지 알아내는 것은 상담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소개를 통해 온 환자는 상담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겠죠. 두 번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이 상담의 시작이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은 설득하는 사람이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상담사는 자기 주장을 주입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고객의 니즈를 증폭하기. 고객이 치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현재 상황과 치료의 이점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담을 통해 쌓아온 고객과 비슷한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치료 거절 요인 파악 및 차단하기. 치료를 거절하는 이유는 주로 시간, 비용, 그리고 통증, 이 세 가지인데요. 이러한 거절 요인에 대한 대안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 현 상황의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고객이 자신의 치아 상태를 직접 보고 문제점을 느끼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치료 비용 제시 및 강력한 클로징. 이 단계에서 치료 계획에 따른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곱 번째, 관계를 형성하고 소개를 요청하기. 상담이 끝나고 환자가 치료를 결심했다면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당당히 소개를 부탁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환자라면 흔쾌히 소개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높은 상담 동의율을 기록하는 에이스 상담사의 10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치과에는 수많은 환자가 내원하죠. 그러다 보니 치과 직원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응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치과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으로 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특별하다고 느끼도록 해주세요. 둘,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환자가 스스로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경청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넷, 고객에게 치료를 강요하기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시간을 두게 되면 고객은 배려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상담은 일종의 협상이죠. 상담 중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설득에 심리학에 소개된 상호성, 권위, 호감, 회기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의 원칙, 이 설득의 6가지 원칙을 활용하여 고객이 치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보세요. 여덟, 고객이 치료를 결정할 순간에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고객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텀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상담에서 거절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세요. 열, 상담 내용을 녹취한 후 복귀하고 상담 일지를 작성을 통해 나의 현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환자와의 상담에서 중요한 태도와 구체적인 스킬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더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치과를 신뢰하며 찾아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담은 단순한 설명이 아닌 고객의 건강과 만족을 책임지는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환자에게는 큰 신뢰로 다가갈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 파트너 강사 김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